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아니, 누가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을 쓴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난달보다, 지난해보다 통장에 있는 돈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자꾸 줄어들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어르신들 노후 재무 상담을 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지난 5년간 복지관과 주민센터를 다니면서 수백 분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난달에 통장 보시면서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저도 압니다. 그 마음이 어떤 건지요. 퇴직금으로 받은 몇천만 원, 평생 모아둔 그 돈이 하나도 안 늘고 오히려 줄어드는 걸 보면서 느끼는 그 답답한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매달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가져서일까요? 아니에요. 특별한 재테크 비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딱 한 가지를 다르게 하고 계실 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통장에 5천만 원 있어도 매일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셨고 3천만 원밖에 없는데도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도대체 이 차이는 뭘까요? 바로 오늘 제가 그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잡한 투자도 아니고 위험한 도박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이것만 알았어도 벌써 몇백만 원은 더 받았겠네 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젊었을 때는 매달 25일만 되면 월급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불안하다. 맞죠? 그 월급 통장에 돈이 찍히는 그 느낌. 그게 얼마나 마음 편한 일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월급은 없어졌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일까요? 아니, 오히려 늘어났죠? 관리비는 매년 오르고 전기세는 작년보다 비싸고 병원비는 점점 더 나가고요.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 달 생활비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쓰죠. 이번 달 30만 원, 다음 달 4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면 2년, 3년 후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어떤 건지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통장 잔고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이러다가 나중에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70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면서 한 번도 손 벌리지 않고 사셨는데 이제 와서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돈 그냥 통장에만 넣어두시면 정말 아까워요. 왜냐고요? 똑같은 돈인데 방법만 바꾸면 매달 몇십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통장에 4천만 원 있으시다고 해봅시다. 그냥 넣어두시면 1년에 한 번 이자 받으시죠? 그것도 세금 떼이고 받으시고요. 근데 방법을 바꾸시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12만 원씩 받으실 수 있어요. 세금도 한 푼 안 내시고요. 에이, 12만 원이 뭐가 큰 돈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잠깐만요. 12만 원이면 관리비 나가고 전기세 나가고 약값 일부는 충당되죠. 그럼 연금은 그대로 생활비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통장에서 돈 빼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원금은 전혀 안 건드리는 거예요. 4천만 원은 그대로 있고 이자만 받으시는 거죠. 그럼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4천만 원은 여전히 통장에 그대로 있어요. 게다가 매달 12만 원씩 받으셨으니까 10년이면 1,440만 원을 추가로 받으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좋은 걸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걸까요? 은행 가시면 직원들이 잘 설명 안 해주잖아요. 바쁘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이걸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예금은 예금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한테는 큰 차이예요. 매달 12만 원 받는 것과 2년 후에 한꺼번에 받는 것.
숫자로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천지 차이거든요. 매달 들어온다는 것, 그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 65세 넘으셨나요? 그럼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라에서 여러분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거든요. 뭐냐고요? 바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보통 은행 이자 받으시면 세금이 나가잖아요. 15만 원 받으면 실제로는 13만 원 정도만 통장에 들어와요. 2만 원은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한 달에 2만 원이면 1년에 24만 원, 10년이면 240만 원이에요. 이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65세 넘으신 분들은 신청만 하면 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돼요. 15만 원 받으면 15만 원 그대로 통장에 찍혀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탈세도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정부에서 어르신들한테 주는 정당한 혜택이에요. 그런데 아시나요? 이거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몰라서요. 제가 만난 한 분은 5년 동안 세금으로만 100만 원 넘게 내셨어요. 신청만 했어도 한 푼도 안 낼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분이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자,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벌써 궁금하시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당장 은행 가셔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어르신들 노리는 사기꾼들 정말 많아요. 고수익 보장합니다.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은행보다 안전합니다. 이런 말로 속이는 거죠. 절대 속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건 100% 안전한 정식 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복잡한 투자도 아니고 위험한 상품도 아닙니다. 사실 제일 안전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평생 써온 그 은행 예금이에요. 새마을금고도 아니고 저축은행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중은행 말이에요. 단지 방법만 조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하는지, 은행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오늘 들으신 내용 미루지 마시고 일주일 안에 꼭 실천해 보세요. 하루만 미뤄도 그날 받을 수 있었던 이자가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 전에 잠깐만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한테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통장에 돈이 있으시죠? 그 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냥 보통 예금 통장에 넣어두시나요? 아니면 정기 예금에 묶어두셨나요? 대부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2년짜리 정기 예금 들었어요. 만기 되면 이자 받으려고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평생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5천만 원을 2년 만기 예금에 넣으셨다고 해봅시다. 그럼 2년 후인 내년에 이자 받으시는 거죠? 근데 그 2년 동안은요? 이자가 한 푼도 안 들어와요. 통장에는 5천만 원이 그대로 있는데 그 돈이 만들어내는 수익은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날까요? 관리비는 매달 나가죠. 15만 원, 20만 원씩. 전기세도 나가고 수도세도 나가고 핸드폰 요금도 나가고요. 약 드시는 분들은 약값도 나가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결국 다른 통장에서 빼서 쓰시는 거예요. 지난달에 만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퇴직금 6천만 원을 3년짜리 예금에 넣어뒀거든요. 그런데 매달 생활비가 모자라서 다른 통장 돈을 계속 빼쓰다 보니까 그 통장이 텅텅 비어버렸어요. 큰 돈은 만질 수 없고 작은 돈은 다 사라지고. 이게 바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문제예요. 돈은 분명히 있는데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냉장고에 음식은 가득한데 당장 먹을 반찬이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만기 되기 전에 돈이 급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중도해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자를 거의 못 받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다른 데서 돈을 빌려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통장에는 몇 천만 원이 있는데 돈을 빌려 쓴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똑같이 예금을 하시되 이자를 받는 방식만 바꾸시면 돼요. 2년 후에 한꺼번에 받지 마시고 매달 조금씩 나눠서 받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이미 다 해주고 있어요. 단지 여러분이 모르셨을 뿐이에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월 지급식 예금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이자를 매달 받을래요라고 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4천만 원을 예금에 넣으신다고 해봅시다. 요즘 은행 금리가 대략 연 4% 정도 되죠? 그럼 1년 이자가 얼마예요? 160만 원이에요.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3만 원 정도 되죠. 자,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방법. 일반 예금으로 넣으시면요. 2년 동안은 이자를 한 푼도 못 받으세요. 2년 후에 320만 원 정도를 한꺼번에 받으시죠. 근데 그 2년 동안 매달 생활비 부족해서 다른 통장에서 돈 뺏으시잖아요. 한 달에 20만 원씩만 뺏으셔도 2년이면 480만 원이에요. 두 번째 방법. 월 지급식으로 넣으시면요. 매달 13만 원씩 받으세요. 2년이면 총 312만 원 받으시는 거고요. 이게 매달 통장에 찍혀요. 그럼 다른 통장에서 뺐을 돈이 줄어들죠. 한 달에 13만 원이니까 2년이면 312만 원을 안 빼도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이자는 320만 원 받았는데 다른 통장에서 480만 원을 뺐었어요. 결국 160만 원 손해죠. 두 번째 방법은 이자도 312만 원 받았고 다른 통장은 거의 안 건드렸어요. 더 중요한 건요. 매달 돈이 들어온다는 그 느낌이에요. 매달 25일 되면 통장에 13만 원이 찍혀요. 아, 이번 달 관리비는 이걸로 내면 되겠네. 이런 안도감이 생기는 거죠.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초에 만난 69세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선생님, 저 통장에 8천만 원 있는데요.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있는 돈인데도 쓰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매달 얼마 정도 드시는데요? 국민연금으로 80만 원 받고 생활비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써요. 그럼 40만 원이 부족하죠. 그걸 통장에서 빼서 쓰는데 빼면 빼는 대로 마음이 불편해요. 당연하죠.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기만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그 8천만 원을 두 은행에 나눠서 넣으세요. 4천만 원씩요. 그리고 월 지급식으로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매달 26만 원 정도가 두 통장에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부족한 돈이 40만 원이었는데 26만 원이 들어오니까 이제 14만 원만 모자라는 거예요. 한 달에 14만 원이면 어떻게든 조절할 수 있는 금액이죠. 외식 한 번 덜 하시고 택시 대신 버스 타시고요. 근데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어요. 그분이 3개월 후에 제게 연락을 주셨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잠을 너무 잘 자요. 예전엔 통장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젠 매달 돈 들어오는 날만 기다려져요. 마치 월급 받던 그때처럼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이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수입이 있다는 것. 그게 노후에는 무엇보다 중요해요. 젊었을 때는 월급이 그 역할을 해줬어요. 매달 25일 혹은 매달 말일이 되면 을의 통장에 돈이 들어왔죠. 그게 얼마가 됐든 그 리듬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2월 지급식 예금이 중요한 거예요. 인위적으로라도 그 월급 같은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맞아요.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쌓이면 달라져요.
1년이면 120만 원에서 180만 원이에요. 10년이면요.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돈이 여러분의 원금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매달 이자로 15만 원씩 받으시면 그만큼 원금을 안 건드려도 되잖아요. 10년 동안 1800만 원을 안 빼도 되는 거예요. 그럼 원금은요? 그대로 남아있죠. 자,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같은 이자를 받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방법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쉽게 딱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결국 핵심은 뭐냐?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예금할 때 무조건 월 지급식으로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럼 은행 직원이 다 알아서 처리해줘요. 그러면 매달 이자가 월급처럼 통장에 들어와요. 2년 후에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매달 받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둘째, 65세 넘으셨으면 꼭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할게요라고 하세요. 이것도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떼고 이자를 100% 다 받으실 수 있어요. 15만 원 받으면 15만 원 그대로 통장에 찍히는 거죠. 이거 신청 안 하시면 매달 몇만 원씩 날리는 거예요. 셋째, 돈이 1억 원 넘으시면 은행을 나눠서 넣으세요. 한 은행당 1억까지만 국가가 보호해주거든요. 그러니까 1억 5천이면 어은행에 8천, 비은행에 7천.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해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될까요? 가장 먼저 오늘 저녁에라도 자녀분들한테 전화해보세요. 아들아, 우리 은행 홈페이지 좀 같이 봐줄래? 이렇게 해요. 스마트폰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 한 번만 도움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꼭 은행 한번 가보세요. 가실 때 종이에 이렇게 적어가세요. 월 지급식 되나요? 비과세 신청 가능한가요? 실제 금리는 얼마예요? 이 세 가지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직원이 다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절대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해야지 하시면 그 나중은 안 와요. 한 달만 미뤄도 그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이자가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번 주 안에는 꼭 알아보세요. 혹시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요. 동네 복지관 가보세요. 거기 가면 금융 상담해주는 분들 계세요. 무료로 도와드려요. 주민센터에도 있고요. 창피해하실 거 없어요. 내 돈 제대로 관리하는 건데 도움받는 게 당연한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노후의 가장 큰 행복이 뭔지 아세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건 내 돈으로 해결하고 가끔은 손주들 용돈도 주고 남편이나 부인이랑 외식도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에요. 부자 되는 비법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가진 돈을 좀 더 현명하게 쓰는 방법이에요. 똑같은 돈인데 방법만 바꾸면 매달 여유가 생기는 거죠.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선생님, 저는 돈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불안하지 않아요. 매달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다 하고 계세요. 그냥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이제 아셨으니까 실천만 하시면 돼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같이 나이 드신 친구분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고요. 정보는 나눌수록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이 정말 여유롭고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통장 볼 때마다 불안한 게 아니라 이번 달도 들어왔네 하면서 미소 지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세요. 저는 이만 줄일게요. 감사합니다.